올해로 결혼한 지 5년차 된 30대 여자입니다. 3살 배기 딸을 키우며 남편과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좋은 편이고 딸과 셋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역시나 모든 것이 다 좋을 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 때문에 결혼 생활 초반부터 스트레스 받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거의 최고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서 지난 추석에 다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후회는 한 점도 없이 홀가분한 기분이네요. 남편은 위로 5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도 결혼을 했고 형님은 올해로 결혼 8년차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죠. 저희 시부모님들이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옛날 분들이신데 그나마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 제사 때는 오라는 말씀까진 안 하십니다. 1년에 명절 빼고 제사는 4번 정도 지내시는데 그건 전부 시어머니 혼자 준비하세요. 차로 왕복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맞벌이하는 저희로서는 제사에 참석하기가 이만저만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형님네와 저희 둘 다 수도권에 살고 있고 시댁까지 내려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사는 잘 피해서 지내왔었는데 문제는 1년에 2번 있는 설날과 추석이었죠. 평소 제삿날에 차리는 음식을 어머님께서 시댁 단톡방에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데 12명은 너끈히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커다란 제사상에 빈 공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엄청나게 차리세요. 정말 그 제사상 사진을 볼 때마다 시댁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속을 쓸어내리곤 했는데 문제는 명절날에는 그런 제사상을 2개 꺼내서 꽉 채울 정도로 훨씬 많은 음식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사상 간소화 같은 건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예요. 조상님 모시는 건 직접 만드는 음식으로 정성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하시면서 요즘같이 마트만 가면 모든 음식이 잘 되어 있는 세상에서 구시대적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사 음식을 만드십니다. 만두도 만두피부터 반죽해서 직접 만들고 가래떡이나 송편도 어머님이 미리 방앗간에 가서 쌀가루까지 직접 농사지은 쌀로 내려서 만들어 오세요. 동그랑땡 하나조차 다진 고기 사다가 직접 만드는 바람에 보통 명절에는 첫날에 아침 일찍 시댁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음식 만드는 일이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힘들면 가짓수를 줄이거나 사다가 하면 그만인데도 어머님은 절대 그럴 생각 없으세요. 내가 젊은 며느리가 2이나 있으니까 나중엔 너희들이 맡아서 해야지. 진짜 도를 지나친 시댁 제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이야 명절 빼고 나머지 제사들은 어머님이 혼자 하고 계시지만 언제 마음 변해서 저희 며느리들한테 하라고 하실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하면 그만인데 뭐가 힘들다고 오는 소리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시골 동네 마을 잔치를 벌여도 그만큼의 준비를 하진 않을 텐데 음식의 종류도 종류지만 만드는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희 시댁이 농사 짓고 사는 그 시골 동네에서 유일한 양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요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제사 차례 비용으로 나가는 돈도 너무 아깝고 명절에 이틀 동안 중노동을 할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요. 일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머님이 많이 하시고 저와 형님도 같이 하니까 그럭저럭 버틸만 했었습니다.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 아버님을 제외한 이 집안 남자들도 뭐라도 하나씩 붙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 드시고 입김이 약해질 때가 오면 그때 일도 줄이고 양도 줄여서 간소화해서 하든지 아니면 형님이랑 합의 봐서 아예 다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던 중이었죠. 그때까지만 참고 몇 년만 더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작년 설날부터 뜬금없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 초 설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시댁 단톡방에 테스트기 2줄짜리 사진을 올리더니 아이가 생겼고 겨우 4주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 시부모님이 형님네나 저희가 둘째 가지기를 너무 원하셨는데 각자 맞벌이하고 살면서 시간도 없고 아이 하나씩 키우면서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둘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형님이 둘째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희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설날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형님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더라, 너는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가만 누워있거라. 괜히 임신 초기에 움직이고 무리하다가 아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던 거 멈추고 들어가서 쉬어. 그래서 결국 그날은 대부분의 일을 시어머니와 제가 다 맡아서 끝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들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아이를 가졌을 때도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만큼은 편히 쉬게 해주셨고 힘든 일 아무것도 안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형님 몫에 일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힘든 설날을 보내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연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형님께서 아이가 자연유산 되었다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당연히 시부모님은 훨씬 더 놀라셨죠. 아직 임신 초기였는데 너무 장시간 차에 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 건 없었고 형님에게 맛있는 거 드시고 마음을 추스르시라는 의미로 유명 제과점에 케이크를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드렸죠. 다들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슬픈 일이라서 그런지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지나서 다시 추석이 돌아왔을 때 이번에도 형님이 명절을 2주 남겨둔 어느 날 임신을 하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엔 절대 아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추석에 아이 내려올 생각 하지도 말고 형님은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왜 지난 설에 이어서 추석에도 명절에 맞춰서 아이를 가졌을까 하고 살짝 의문도 들고 화도 좀 났었죠. 꼼짝없이 어머님과 둘이 차례 음식 다 만들어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임신했다는데 거기에 대고 왜 형님은 이때 임신을 하냐고 따지고 들 수도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도 이틀 동안 완전 중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었는데 또다시 며칠 지났을 때 형님이 자연유산했다면서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팔에는 링겔도 하나 꽂고 있었고 그 모습 보니까 괜히 제가 속으로 열받고 꽁에 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어떤 여자가 임신과 유산으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댁에 가기 싫고 음식 만들기 싫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버님도 용납할 리 없다 생각했고 그저 날짜가 안 맞고 재수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인 올해 초 설날에도 형님은 임신과 유산을 또다시 반복하셨고 그때 저는 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증도 없고 괜히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형님에게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가는 제가 집안에서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처음엔 같이 마음 아프고 걱정도 됐었는데 3번 연속은 너무 속보이는 일이잖아요? 시부모님은 별다른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슬쩍 이야기했었는데 남편도 설마 아무리 명절 준비하기 싫더라도 임신으로 거짓말을 하겠냐면서 저보고 그런 생각하는 건 너무 심하다 하더라고요. 워낙 민감한 일이고 사실을 확인하자고 해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나간 올해 추석마저 형님은 또 임신했다며 오지 않더라고요. 4번 연속 2년 동안 명절마다 임신하고 연휴가 끝나면 자연유산이 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형님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형님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지난 추석에 오지 않은 형님 몫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하혈을 계속 하더라고요. 최근 2달 동안 달거리가 없긴 했었지만 제가 평소에도 워낙 이런 부분에서 불규칙했었고 1달 건너뛴 적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징조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혈이 계속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었고 제가 임신했다가 초기에 자연유산이 되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 피곤하다 느꼈었지만 그냥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고 임신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전혀 조심하지 않고 지냈었거든요. 제 몸 상태를 제대로 몰랐던 제가 바보였지만 지금 저희 집안 상황에서 둘째까지 키울 생각은 크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차라리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보낸 것도 한편으론 나쁘지 않은 일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이런 몸 상태로 추석 명절 개고생을 다 하면서 보냈었는데 형님은 또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다가 추석 끝나고 일주일 뒤에
자연유산했다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형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형님과 그 주변의 형님 지인들 SNS를 싹 다 뒤져가면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바보도 아니고 사연 속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무조건 그 증거가 하나쯤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SNS를 뒤지고 다녔는데 결국엔 형님의 거짓말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설에 형님은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었고 올해 추석에는 친구 2명과 함께 풀빌라 펜션을 잡고 2박 3일 놀러 갔다 왔더라고요. 아이가 있더라도 여행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태교 여행일 수도 있지 않냐고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저희 형님이 임신 초기에 비행기 타고 태교 여행을 가는 바보 멍청이라 할지라도 여행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는 건 어떻게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아주버님도 짜증나고 무엇보다 형님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바보 취급하면서 2년 동안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시댁의 이야기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다가 일단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붙들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 추석 때문에 유산한 거 알지? 나도 애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바보처럼 혼자 일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이거 봐봐. 형님은 그날 자기 친구들이랑 펜션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있었어. 지난 설에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도 갔었고 애초에 전부 거짓말이었다니까? 제가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남편에게 사진도 보여주며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더는 모른 척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매번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낼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했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참던 남편이 증거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형수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소리 질렀고 두 형제가 전화로 한참을 싸웠어요. 그리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 걸어서 지금까지 2년 내내 우리 가족은 형수에게 속고 바보 취급 당하고 있었다면서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형수가 술 먹고 놀러 다니는 동안 우리 와이프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유산된 거라고. 남편의 그 한마디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로 시부모를 속일 수 있냐면서 거짓말을 한 형님이나 그걸 두둔한 아주버님까지 전부 인연 끊고 살자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일이나 시키는 시부모와 인연 끊고 안 보고 살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니겠나 싶으실 테지만 그게 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버님 결혼할 때와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현금으로 1억씩 지원해 주셨고 형님네가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에 완공되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걸어 다닐 수 있고 형님이 정말 그 아파트 들어가게 된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잔금 치를 때 보태라고 1억을 더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상태였거든요. 저희도 지금은 전세 살고 있지만 나중에 집 살 때 되면 똑같이 1억 보태주신다고 했었는데 이처럼 시댁에서 도움받은 것도 많고 저희가 곤란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힘들어도 꾹 참고 명절 보내러 내려갔었던 건데 당연히 시부모님의 배신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었죠. 자식 며느리로 인정하기도 싫으니 앞으로 시댁 내려올 필요도 없다 하시면서 내년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1억도 없던 일이 된 건 물론이고 결혼할 때 집 구하라 해줬었던 1억도 도로 가져오라 명령하셨어요. 당연히 형님네 부부는 완전 비상사태였고 그 다음날 바로 시댁 내려가서 아버님 어머님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들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고 그냥 대문도 안 열어주고 돌려보냈대요. 그 뒤로 또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형님네 친정부모까지 전화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 딸 교육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더니 결혼할 때 해준 1억은 됐고 내년에 해주기로 한 1억은 결국 없던 일로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끝내셨답니다. 형님은 이제 와서 상황 수습해보려고 매주 주말마다 시댁 내려가고 있다네요. 생전 한 번 시부모님 농사 도와줘본 적도 없으면서 매일 펜션 놀러가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던 형님이 몸빼바지 입고 시어머니 따라서 밭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 조금 웃기더라고요. 이번 일 때문에 저와는 완전 원수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는데 1년에 서로 몇 번이나 얼굴 본다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트집 잡힐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전세 계약 끝나는 내년 봄에 집 사서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최근 아파트 값이 좀 내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혼자 고생해서 미안하다 하시며 집 살 때 필요한 돈 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마도 형님한테 주기로 했던 1억까지 저한테 주실 모양인 것 같은데 이참에 저도 아이 초등학교 걱정 없는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누구처럼 꼼수 안 부리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며 지냈는데 결국 그 복이 제게로 다시 돌아오는 건가 싶습니다.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억지로 굴리고 살아봤자 결국 다 들켜서 본인 손해로 오는 거죠. 속일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가족들까지 속이려고 들고 세상에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딴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그러니 천벌을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